한덕수 총리가 이제 월요일에 결론이 나게 될 텐데 두 가지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. 파면 아니면 이제 다시 복귀하는 거고 복귀의 가능성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. 각하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. 그것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게 제일 단순하니까. 이게 제가 만약에 헌법재판관 같으면요. 이거 무조건 각하입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정적수를 못 채운 탄핵소추안이에요. 원래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함부로 본인 판단을 밀어붙일까. 이 법률가라면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 돼가 있으면 의뢰의 대통령에 준하는 징조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재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. 예. 그럼에도 총리라는 그 타이틀로 해서 151명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어제 나온 온갖 뉴스들 있잖아요. 뭐 KBS부터 모든 방송들,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문들 하나같이 뉴스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선고가 월요일 24일 아침 10시에 있을 예정이다. 그렇죠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예.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총리라고 못을 다 박아놨어요. 아하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이게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될 때 총리 자격으로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151명 이상으로 갔죠.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. 지금 탄핵 소추를 왜 받았느냐.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우선 40여기를 임명하지 않았다. 뭐 기타 등등. 그리고 그 내란 행위에 가담을 했다. 예. 이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소추안은요. 가장 핵심 줄거리가 그겁니다.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곧 내란이다 하는 요 등식에 따라서 내란에 동조했거나 가담했다 이 얘기예요. 그게 제일 큰 거죠. 예, 그거예요.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무슨 소리냐? 나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그리고 국무회의 그 요건도 제대로 못 갖춘 건데 예. 그 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좀 달라요. 그런데 나 거기 가서 시중결과는 반대를 했다. 반대를 했고 난 그때가 처음 알았다. 이 얘기예요. 예.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내가 적극적으로 계엄에 찬성했거나 동조를 했거나 지원을 했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. 그렇죠. 예. 근데 왜 나를 탄핵 수출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. 예. 근데 누가 보더라도 한덕수 첫째 나는 한덕수 총리의 정적수 문제를 따지면 이거 무조건 각하를 해야 됩니다. 일단은 각하 가능성이 그리고 제일 높다. 재판관들도 솔직히 말 사람이잖아요. 예. 각하 결정 쓰라크면 한 5분이면 다 써요. 예. 이 정조수에 위배했기 때문에 이거 우원식이 잘못을 했다. 근데 각하 땡 이러면 되는데. 대체적인 말이 이제 각하를 내릴 거였으면 이게 내용조차 볼 필요가 그럼 왜 심리를 없잖아요. 했느냐 이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물론 진작 났겠죠. 예, 심리를 한 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심리를 해야죠. 예, 이 각하 의견이 아닌 분이 있단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나는 이 재판이 10일 날 각하가 적어도 나는 한 명은 확실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체로는 각하까지는 예, 아니고 예. 그렇게 전망하신다는. 그런데 이제 기각 같은 경우는 내용을 살펴봐야죠. 난 그렇게 생각해요. 이게 그 기각 같으면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. 일부 가령 국무회의에 뭐 의장은 아니지만 예, 대통령이 명을 받아서 그 내각을 통할하는 위치잖아요. 총리는. 그렇죠. 예. 자,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뭐 이러이러한 했는데 명백히 이쪽 편에 서지 않은 것이다. 그 위법성이 일부 보인다. 그렇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. 아마 이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. 그렇다면 예. 헌법재판관들 있죠. 우리 헌법재판관들은 나 법률가들이 아니라고 봐요.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재판관들에게 굉장히 편의적인 결정문입니다. 서기가 얼마나 좋아요. 양쪽에 다 예. 불만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부담감을 묘한 덜는. 그 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. 예. 일부 위법한 점이 있습니다. 맞습니다. 한덕수 총리 일부 위법했습니다. 헌법에 예.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부 행동이 엿보입니다. 그러나 이 정도 같으면 굳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. 이러면 양쪽에 다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거니까 얼마나 예. 좋아요. 그런데 나는 그런 식의 그 처세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
만약에 기각이 나오든 인용이 나오든 내용을 살펴본다면 방금 부분 이제 인용은 나오지 않을 예, 가능성이 어쨌든, 99%예요.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. 믿습니다. 다루게 되는 부분이 이제 계엄의 적절성, 적법성 여부가 다루게 될 텐데 예, 내용을 거기에 살펴본다면 그 결정문 안에 나오는 내용에 네. 오히려 관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. 왜 그런가 하면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만약에 예. 어느 쪽은 위법이고 어느 쪽은 위법인데 중대한 법 위반까지는 아니다. 이렇게 나올 이제 수도 있다. 그런 이런 잣대가 말씀. 다 나오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에 딱 그 대입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. 윤 대통령은 이 계엄을 주도했으니까 예, 다른 그러니까 거죠. 예. 이제 언론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게 뭐 탄핵이냐, 탄핵이 기각될 것이냐, 인용될 것이냐 이 여부가 아니라 기각될 것은 기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이 보더라고요. 예. 예, 보이는데 예. 다만 이제 그 결정문에 워낙 두 사람의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쟁점상이 비슷하니까. 두 사람이 그 쫙 대입을 해서 보면 이제 윤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행위로 해서 그 탄핵 수단이 쭉 나오잖아요. 지금 쟁점 사항들 예. 쭉 나온단 말이에요. 포고령 문제라든가 국무회의 회의록 문제라든가 등등등등 쭉 나오거든요. 이 점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보았는지 그걸 보면 이제 다 드러나거든요. 미리 보는 윤 대통령 예. 재판이죠. 예, 그럼 이제 8명 중에 자 적어도 몇 사람이 이쪽 편에 서고 이 사람이 될 것이다.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요. 가령 5대 3이었다면 예, 지금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. 지금 보세요. 이재명 그 대표가 예. 모든 정보를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. 특히 민주당 의원들 숫자가 많고 그리고 수많은 라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실제 그 정계선, 이미선 두 분의 그 동생과 그 남편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쪽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특히 국회 소추단의 이 김희수 변호사하고 예. 같은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. 이러니까 모든 내용이 서로 알 수가 있는 위치에 미리 있는 거예요. 공유하고 미리 알지는 않을까. 예, 짐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. 알기가 쉬운 사람이 왜 우리가 늘 같이 한 사무실 서면 예. 저 친구가 오늘 뭐 기분이 어떻구나 하는 정도 다 알잖아요. 그런데